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혹시 쑥임이라는 생선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봄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 생선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는 저희 요리 선생님이 마세다린입니다. 마세다린에서 국장님이 보리멸 낚시를 갔는데 이제 보리멸은 잡지를 못하고 이때 대신 잡은 생선이 바로 이 못생긴 쑥임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낚시 잘한다고 허세를 부렸다가 이런 걸 잡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 갖다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런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해봤더니 엄청 맛있었다 이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쑥입이랑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보리멸보다도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횟감으로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전처리된 쑥이미를 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등 지느러미의 가시가 굉장히 위험해서 걱정을 했어요. 받아보니까 내장과 피를 제거하고 보내주셨는데 등 지느러미도 다 잘라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간도 이렇게 따로 챙겨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매처는 제가 정보란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걸 보면은 참 정감이 안 가게 생겼어요. 얼굴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이 만화나 게임에 나오는 이 못된 캐릭터의 전형처럼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선을 잡으면 누구라도 이거 먹는 거 맞아? 버려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게 좀 독특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해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랫지느러미와 옆지느러미 사이에 칼을 넣어서 대가리가 있는 척추뼈 인근까지 칼집을 내어줍니다. 지느러미가 저렇게 엄청 넓고 질긴 껍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잡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뭐 어쨌든 이놈도 생선이고 칼로 자르면 들어가니까 별로 걱정하지 말고 슥슥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척추에 틈을 잘 노려서 싹둑 잘라주면 머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시가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제 가시를 다 잘라서 줬기 때문에 생겨먹은 게 약간 울퉁불퉁해서 도마 위에서 굴러다닌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굉장히 질겨요. 살보다 껍질이 질기기 때문에 굉장히 칼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자꾸 굴러다녀서 저렇게 들고 포를 떠줬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이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36시간 정도 진행된 상태일 텐데 살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탄탄하냐면 거의 활어로 잡은 우럭 정도의 탄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버벅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장을 제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껍질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 껍질을 저렇게 한번 벗긴 다음에 포를 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껍질은 버리지 말고 잘 모아주셔야 돼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해지면은 그래도 포를 뜨기가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이 없으니까 칼도 비교적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평소에 뜨던 방식대로 뜨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사시면 이런 식으로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어떻게든 회 양을 늘려보려고 뼈에 칼을 바짝 붙이기 위해서 저렇게 떴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저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대가리를 분리하는 거는 똑같이 같은 위치에 칼을 넣어서 머리를 잘라줬고요. 머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아까운 감이 있어요. 머리도 버리지 말고 잘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생선을 일반적으로 다이미 오롯이라고 해서 저렇게 한 방에 뜨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모양이 예쁜 방추형이 아니기 때문에 손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단칼에 등살과 뱃살을 잘라주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질을 해서 포를 뜨다 보면 저 겉에 있는 질긴 껍질에 뭔가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자꾸 살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회로 먹을 때는 위생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소금을 넉넉히 한 숟갈 반 정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진한 소금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금이 거의 다 녹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낮춰주세요. 이제 아라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뭐 물에 씻어주는 거죠. 잠깐 씻을 때는 저렇게 냉염수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선살에 물 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맹물보다는 저렇게 차가운 소금물을 씁니다.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핏기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해주세요. 보시게 되면 저 물 속에 저렇게 뿌옇게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간 같은 경우도요. 저렇게 물을 틀어서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한번 제거해 줬어요. 특히 내장이니까 혹시라도 있을 기생충을 조심조심 확인해 줘야 합니다. 물론 기생충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빨리 해동지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세요. 생선살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죠. 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유에 담가 놓는데 이날은 우유가 없어갖고 청주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제 회를 떠볼 건데 가시가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뱃살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등과 배를 한 번에 잘라가지고 뱃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에 넣기로 했습니다. 생선을 포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과 배 사이에 있는 가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가 이 껍질 쪽에 갈수록 굉장히 크게 휘어져 있어요. 핏기 먹은 부분은 잘라내고 껍질을 탈피해 볼 건데 속껍질이 질기기는 한데 또 칼을 대면 잘 잘리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탈피를 해줬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16,000원 배송비까지 해서 2만원에 샀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막상 요리를 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맛있게 회를 떠보도록 할 건데 생각보다 육질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와는 조금 더 다른 단단함인데 너무 크게 썰면은 입에 넣었을 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얇고 넓게 떠서 접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금 담고 있는 게 거의 2마리 분량인데 양이 많지는 않죠.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건 흉악한데 속살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자, 맛을 표현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럭과 전복치를 섞은 듯한 맛이 납니다. 우럭 같은 경우에는 기름 맛이 아니라 살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진한 감칠맛이 있고 4후 3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감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숙성돼서 식감이 떨어진 생선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좋은 선택지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12 hours later. 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탕을 끓여 볼 건데요. 이 쑥이미는 지리가 지린다고 해서 지리로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찬물에 다시마 물을 넣고 먼저 끓여줄 건데요. 어제 따로 보관해놨던 대가리와 나머지 뼈들은 지느러미를 깔끔하게 자르고 뜨거운 물을 뿌려서 헹궈줬습니다. 껍질도 같이 헹궈줬고요. 문득 이렇게 머리만 보면 쿠파를 닮은 것 같죠? 쿠파의 생선 버전이면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생선뼈와 대가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육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끓여주셔야 돼요. 순수한 쑥이미의 맛을 보기 위해서 부재료는 최소화했습니다. 편마늘만 살짝 넣어줬고요. 다진 마늘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강가루도 약간만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이때는 대가리가 전부 다 물에 잠기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서 어느 정도 우러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간을 넣고 데쳐서 헹궈둔 껍질과 나머지 살도 집어넣겠습니다. 어제 이제 회 뜨고 가시가 있어서 제거한 살인데요. 간은 소금이랑 간장을 한 스푼만 넣었어요. 간장은 그냥 약간의 색을 내주는 정도고요. 실제 간은 소금으로 하는 거죠. 자, 거품을 걷어내 주겠습니다. 거품을 안 걷어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맑고 깔끔하게 끓이기 위해서예요. 자, 마무리로 파를 좀 뿌려주고 부추를 올려줬습니다. 부재료를 조금 넣는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저렇게 마지막에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게 한국인의 예절이겠죠.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이 촬영을 아침에 했거든요. 과연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담아봤습니다. 뼈도 담고 껍질도 담고 간도 담고 살도 담고 대가리도 담고 야채도 담고 먹어봤는데 양념을 별로 안 했는데 놀랍게 맛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어떤 맛이 나냐면 그 볶국 같은 맛이 나요. 사실 양념도 거의 안 해가지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감칠맛도 강하고요. 매우 개운해서 어제 술을 좀 먹고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술 먹은 다음날에 이제 먹고 땀 한번 쭉 빼주면 최고인데 숙취해소용으로 먹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살도 육수를 빼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에도 맛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간이었습니다. 간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끓였는데도 굉장히 녹진한 게 쥐치만큼은 안 되지만 쥐치간을 연상시키는 식감이었고, 그리고 껍질 같은 경우는 한번 데쳐서 헹궈서 넣었거든요. 그 도치 껍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젤라틴이 풍부해서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손질하실 때 껍질이랑 간을 꼭 챙기셔가지고 탕에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문한 곳에서 간을 챙겨 넣어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생각보다 과식을 했고요. 여러분은 꼭 해장용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요리 선생님이 맛의 달인에서 튀김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튀김을 안 해볼 수 없겠죠. 현재 죽은 뒤 60시간 정도 된 살인데 생각보다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익힐 거니까 이 속껍질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제가 튀김 만드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예전에 올렸던 튀김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 휘핑에 전분을 넣고 탄산수와 밀가루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러면 튀김옷이 기름에 들어갔을 때 확 부풀면서 아주 얇고 바삭바삭한 과자가 쌓인 것 같은 형상으로 튀김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튀겨봤습니다. 넣으면 튀김옷이 저렇게 퐁퐁하게 부풀죠. 저렇게 부풀더라도 안쪽에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거나 느끼하지 않습니다. 기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오늘 튀기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했어요. 이제 달라붙지 않도록 잘 분리를 해 주시고, 생선살은 너무 팍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튀겨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튀기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튀김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다가 기름 흡수용 종이를 깔고 예쁘게 담아봤는데요. 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지만 살이 전혀 퍽퍽하지 않고 오히려 익히니까 부드러워졌어요. 자, 튀김도 아주 바삭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생소한 요 쿠파 닮은 녀석을 이용해서 회도 떠보고 국물 요리도 하고 튀김까지 해봤습니다. 자, 봄에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민식당이었습니다.